남현희 씨는 몰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남 씨에게 썼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청조 씨의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는 남현희 씨가 사기 행각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가 체포되기 하루 전날 이뤄진 통화 내용입니다.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저도 저 주변에 남현희 씨만 제가 여자인 걸 알았고 저희 둘 다 철저하게 감췄어요. 남 씨가 자신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방조, 공모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덧붙이며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혼자는 남현희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히는 건 못해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 주장은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 남 씨는 전 씨에게 속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은 사기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조만간 남 씨를 상대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제 오후 경기도 김포의 친척집에서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 이틀째 진행됐던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현희 씨의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해선 남 씨는 몰랐다면서도 사기 수익금은 모두 남 씨에게 썼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막내 동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드렸고요. 어머님한테는 300 드릴 때 있고 500 드릴 때 있고 차값은 매달 100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고요. 경찰은 일단 전 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 뒤 남 씨가 받은 선물이 사기 피해금인 걸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 공범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전 씨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기고 계좌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기에 사용된 계좌는 아직까지 경호원과 모친 계좌 2개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 이내로 끝나는 만큼 경찰은 오늘 오전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청조 씨의 선물 공세가 부담스러웠고 전 씨가 쓰는 돈의 출처가 의심돼 고급 오피스텔 시그니엘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주겠다는 제안도 거부했다고 밝힌 남현희 씨.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예.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예, 너무 예.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남 씨가 전 씨에게 선물 받은 3억 원 상당의 벤틀리는 처음부터 남 씨 명의로 구매됐습니다. MBN이 해당 벤틀리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해 보니 소유주가 남 씨였던 겁니다. 돈의 출처가 의심돼 시그니엘 명의를 받지 않았고 벤틀리 등 각종 명품도 억지로 선물 받았다는 남 씨 발언과는 거리가 있는 대목입니다. MBN은 벤틀리 구매를 남 씨가 직접 했는지 전 씨가 차를 살 때 남 씨가 동의한 건지 확인하려 남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남 씨는 물론 전 씨가 평소 대동하고 다닌 경호원도 전 씨의 범죄 행각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처벌해달란 진정이 접수됐는데 법조계는 남 씨와 경호원의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를 이용해서 사기 행위를 했고 그 사기 행위를 통해서 얻은 돈으로 명품 가방이나 차량을 받았다는 것을 남현희 씨가 알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받. 전 씨가 체포되며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만큼 남 씨 등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전청조 씨와 관련돼서 남현희 씨에게도 같이 계속 언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남현희 씨가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전청조 상대로 사기 미수, 협박 등등등으로 그다음에 전청조 모친으로 알려진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역시 사기 미수 등등 혐의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 의원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으로 하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일단 그동안 남현희 씨를 계속 주목하고 계셨잖아요, 특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에 남현희 씨가 이제 김민석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것에 환영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맞고소 하셨나요, 아직? 했습니다. 하고 그럼 왔습니다. 맞고소까지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럼 이건 환영한다. 그리고 맞고소까지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우선은 이제 저의 무고와 예. 이제 피해자 금액의 일부라도 이제 보존을 하고자 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진실을 파헤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선은 남현희 씨가 저를 무고로 고소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현희 씨를 고소하거나 고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된 의혹을 가지고 그냥 수사 의뢰 즉 진정서만 좀 경찰에 진정서를 내셨죠. 네. 예.
제출을 했는데 이게 저는 남현 씨의 그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없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습니다. 예.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으로 남현희 씨의 향해 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이 부분도 수사 좀 해달라라고 그냥 단지 요구를 했을 뿐인데 저를 어제 기사를 보니까 무고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남현희 씨의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좀 질문도 하시더군요. 김민석 의원 나온다니까 왜 김민석 의원께서 남현희 씨를 이렇게 주목을 하셨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제 지인이 첫 번째 제 고발 피해자입니다. 아시는 예. 지인께서 예. 피해를 당하셨다. 네. 그러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사기 미수였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된 이후에 저의 개인 SNS로 피해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주셨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 지역구 분이셨고요. 예. 그 제 지역구 분한테 이제 도움을 좀 해드리고자 좀 만나가지고 자료 제공이나 이런 걸 좀 신빙성 파악을 먼저 했었습니다. 예. 하니까 객관적인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전청조 씨와 나눴던 카톡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좀 벌어질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고발과 이제 진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제 남현 씨가 지금 김민석 의원 포함해서 이제 3건의 고소를 했는데 혹시요 남현 씨가 고소하기 전에 아니 뭐 그 이후라도 남현 씨가 어떻게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저는 남현 씨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고소를 했던 사람들 중에 예. 연락이 왔던 사람은 피고발인인 이제 시크닉스라는 업체의 대표가 연락이 한 번 왔었고요. 그리고 전청조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전청조 씨가 연락이 왔어요? 네, 왔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이제 저랑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었고요. 그게 30일 정도였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30일 이후에 좀 통화를 좀 한 2시간 가량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전청조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 체포가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왔다고 하고 전화가 끊겼기 때문에 예. 네, 그 전까지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화 통화를 전청조 씨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전청조 씨가 전화 통화 내역이 저희가 좀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건 차근차근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더 질문 좀 드리면 만약에 남현 씨가 김민석 의원에 대한 이 고소권을 취하한다면 김민석 의원도 좀 취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남현희 씨를 상대로 무언가를 했던 적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관련된 사실이나 이제 증언 그리고 언론 보도를 내용을 가지고 예. 이제 의혹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남현희 씨가 저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싸움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남현희 씨가 이 의혹에 예. 있다라는 거를 저는 밝혀야 어쨌든 허위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예. 네,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겁니다. 그럼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거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 상대방이 접수한 고소장을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예. 제가 오늘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신청을 해놨거든요. 예. 그리고 경찰서에서 한 2주 뒤에 아마 고소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거 보고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남현희 씨 그리고 전청조 씨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요. 근데 이른바 무슨 고가의 뭐 자동차 명품 등등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좀 물건, 좋은 물건 뭐 이런 거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사는 세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선물을 사주는데 계속 거부를 하면 본인이 쇼핑하고 온다고 하고 엄청 많은 명품을 사서 그냥 세팅을 해놔요. 그 벤틀리는 현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네.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면 그 현금은 어느 피해자한테 나온 거예요? 저랑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 동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 김민석 의원. 네.
이제 피해자들과 이제 접촉도 하시고 얘기도 많이 들으셨다는데 현대 이 피해자분들은 남현 씨가 SNS에 올렸잖아요. 그 자동차 뭐 명품 이런 네. 거를. 이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되게 어이가 없어합니다. 왜냐하면 전청조 씨가 사기 피해자들한테는 단 하나도 명품을 사준 적이 없어요. 아, 예. 아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기, 뭐 사기 미수가 있는데 네.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뭘 사주거나 이런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 언론에서 좀 나오긴 했었지만, 예, 이제 전청조가 사람의 환심을 좀 사기 위해서 예, 명품을 공세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나오는 건 참 봤는데요. 예. 제가 지금 피해자들이랑 소통하시는 분이 4분 계시는데, 예. 그분 어떠한 분도 전청조 씨한테 명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일단 피해자 전체는 아니지만 일단 접촉한 4분의 경우에는 뭘 받은 적은 없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현희 씨가 타 언론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게, 예. 피해자 금액인 거를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어찌 됐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사과를 하고 보통 이렇게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어이없어 합니다. 혹시 피해자분들이 혹시 남현 씨가 이 명품 차량 지금 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게 어떤 이 피해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제보가 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 이 지금 벤틀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명품들을 지금 현재 팔고 있다라는 또 제보가 있었어요. 팔고 있다고요? 네. 그건 누가 팔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예. 근데 그런 얘기는 네, 들으셨다? 네, 그쪽 측근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아직 네. 뭐 확인은 안 된 내용이니까 예. 일단 그렇다는 것만 좀 전제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팔릴까봐도 솔직히 말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좀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피해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경윤 변호사. 예.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차, 네. 좀 뭐 엄청난 고가의 자동차 아닙니까? 근데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알려지기로는 저 명의가 남현희 씨라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사기 범행을 많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예. 이렇게 이제 환심을 살 때 이 차량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보통 실제 차 명의를 넘기진 않고 리스 형식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는 자가 그렇죠, 있고, 가해자가. 그리고 예. 사기를 당하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예, 예. 뭐 명품 차 같은 걸 줄 때도 그 사기를 치는 자가 자기 이름을 갖고 있거나 리스를 그렇죠. 해준다. 예, 예. 그런 형식으로 많이 오.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남현 씨가 차량의 소유자로 보이거든요. 지금 뭐 알려지기는 명의로 예, 돼 예. 있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차량을 지금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 범죄 수익을 향유로 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뭐 더 밝혀져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 일단은 범죄 수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추정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남현 씨는 나는 몰랐다. 나는 전청조 씨가 이번에 인터뷰를 할 때 그때 뭐 재벌 3세를 사칭했다는 걸 예.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사기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었고 그 수익을 향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지금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와이드에서 여러분께 전청조 씨, 남현 씨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실들은요 보도가 많이 됐고요. 그것도 보도도 뭐 특정이나 복수로 보도가 되는 것 중에서 약간 겹치는 부분들을 위주로 좀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전청조 씨, 남현 씨가 뭔가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남현 씨의 생활비는 어느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사기를 쳤고 그 음. 경호원 계좌에서 나갔거나 저희 엄마 계좌를 제가 썼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갔거나. 근데 진짜 계좌 추적해보면 전 저로 하여금 썼던 돈은 진짜 뭐 물론 얼마 있었겠죠. 남현희 씨는 심지어 그 펜싱화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었고요. 금전적으로. 막내 동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드렸고요. 어머님한테는 뭐 300 드릴 때 있고 500 드릴 때 있고 그리고 차값은 매달 100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고요. 한꺼번에 남현희 감독님한테 뭐 카드값 이체해 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한꺼번에 5천만 원 뭐 이렇게 보내거나, 그리고 남현 씨 대출금 갚아줬고요. 대출금은 1억 한 4천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카드값만 그 전에 있었던 카드값 다 하면은 그것 또한 많은 금액이에요. 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자꾸 팔게 했어요. 계속 저희 엄마 집을 사준다고 하면서 예. 그 집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저희 집을 처분하잖아요. 네. 그거를 하게끔 계속 유도를 몇 달 동안 했고, 아, 팔아라 그랬어요. 네, 그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예.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예, 너무 예.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어. 해요. 자, 이경민 변호사. 예, 예. 마지막에 남현 씨가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알고 이게 약간 좀 귀에 들어오는데 예. 일단 이 돈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남현 씨의 그런 환심을 또 살려고 했던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뭐 대출금. 그러니까 예, 일단 예. 정청조 씨의 주장이지만 뭐 그렇죠. 대출금도 예. 갚아주고 용돈도 주고 뭐 예.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맞습니다. 뭐 생활비를 줬다더니 대출금을 갚아줬다더니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수익을 주고 이렇게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이제 구조로 가는 걸 보면 예. 이런 진술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이유는 남현희 씨를 어쨌든 그냥 자기로 인한 피해자로 두지는 않을 거다. 남현희 씨도 이 사건에 있어서 깊이 관여를 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구조로 조금 가려고 하는 그런 좀 빌드업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그게 것 같아요. 전청조 씨의 지금 진술을 그렇죠. 보면은 예, 시나리오가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남현희 씨를 계속 같이 안고 가야 본인으로 이렇게 뭔가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가 있고 약간은 좀 같이 이런 범행을 계획을 했고 깊이 좀 관여를 했다. 좀 이런 구조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아무튼 이게 무슨 그러니까 재혼 얘기 나오니까 연인이었다가 결혼을 하나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뭐가 이상하더라. 여자냐 남자냐 이런 얘기부터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기냐 뭐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요. 남현희 씨 관련해서 무슨 펜싱 대회에 참석해서 무슨 누굴 소개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후원자라고 소개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남현 씨 입장에서는 지금 펜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선수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향력을 지금도 이제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예. 그 펜싱도 이제 뭐 시합이 있을 때마다 지금 남현 씨가 전청록 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줬다고 해요. 어떤 펜싱 대회 관계자들, 가면은 예. 그쪽 협회 관계자 그렇죠. 등등등에게 예,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앞으로 이제 전청조가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게끔 예. 뭔가 펜싱 업계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있지는 않았나, 좀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펜싱 업계 관련자들하고의 이런 인맥도 조금 이제 쌓게 되고, 그러면서 좀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요. 예, 뭔가 후원을 뭐 30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그 또 30억이라는 건 전청조가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 협회 관계자들은 또 2천만 원 이상의 기부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출처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 출처를 또 밝혀달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현희 씨도 이 부분에서 또 익명을 또 요청을 했어요. 익명이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익명을 요청을 하는 걸 보면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에서 조금 명확하게 어느 구조를 통해서 이제 뭐 돈이 지금 기부가 되는 거다 좀 밝히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예. 좀 이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청조 씨의 목소리인데요. 여기에서 남현희 씨와 관련해서 뭘 길게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저도 저 주변에 남현희 씨만 제가 여자인 걸 알았고 저희 둘 다 철저하게 감췄어요. 저 혼자는 남현희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히는 건 못해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이길 자신이 너무 없어요. 혼자는 진짜 못 이겨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남현희 씨 관련해서 뭐가 많이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본인은 혼자 못 이긴다? 증거는 없다?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게 녹취록의 일부를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예. 실제로는 예. 남현희 씨에 관련된 증거가 본인한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증거들이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시그니엘에서 나올 때 예. 전청조 핸드폰과 세컨폰이죠. 예. 그리고 관련된 노트북 아. 그리고 전청조 명품 옷, 예. 신발까지 전부 다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본인은 그런 걸 좀 하나도 없다. 예. 증거가 될 만한 게 없다. 그 뜻입니까? 네, 그 뜻입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 그 전청조의 세컨폰도 아직 압수가 안 되어 있고요. 그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남현희 씨한테 갖고 있습니다. 아. 남현희 씨가 이게 예전에 언론에서 고소장을 제출을 할 때 예. 제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또 민원실에 가서 저는 이제 피고소인이다 보니까 가서 예.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제출이 됐는지. 근데 그것도 남현희 씨도 또 제출도 안 했더라고요. 지출이 안 됐다고요? 네. 지금 고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3명에 대해서 고소했는데 증거 자료로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전청조 핸드폰과 그 노트북을 제출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네. 아. 그래가지고 저는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 의혹이 좀 나온 걸로 보면 좀 이 남현 씨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좀 착수를 해서 예. 계좌 내역이나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경윤 변호사. 예. 근데 이제 전청조가 이제 남현희 씨 관련해서 모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증거가 없고 자기는 혼자 살아서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데, 근데 사실 많은 분이 생각하시기에 전청조 사기 전과가 많잖아요. 예. 근데 저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쉽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뭐 언론 인터뷰를 보더라도 되게 말을 유려하게 잘 하거든요. 아. 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뭔가 자신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진술을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끌고 가려는 그런 게 보이는데 좀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예. 지금 남현희 씨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전청조가 이런 사기 행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몰랐다라고 이제 지금 구조로 갖고 가고 있기 예.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청조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남현희 씨가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 남현희 씨가 공범이라는 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제 이런 식의 내용, 지금 남현희 씨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약간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공범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들을 근데 하고 이제 있거든요. 증거가 좀 다 갖고 있는 게 없다. 예. 하지만 같은 공범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범으로 이제 엮여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한데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믿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범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민석 의원께는요,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하나 드려보죠. 그러니까 남현희 씨에게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시긴 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남현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혹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남현희 씨가 우선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는 벤틀리나 명품들이 대체적으로 피해자한테 나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증빙이 다 됐으니까 예. 우선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저를 고소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두 사람의 공모 여부에 여기에 일단 초점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힘들게 취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전청조 씨가 체포되기 하루 전날 전청조 씨와 단둘이 통화한 내용을 저희 프레스룸이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셨다시피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미리 알았는가, 아니면 함께 사기 행각을 공모했는가, 아니면 방조했는가, 아니면 아예 몰랐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청조 씨가 뭐라고 말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 몰랐다라는 증거 무수히 많을 겁니다. 네. 네, 그거까지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긴 하지만 근데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왜냐면 저희 카톡 내용에 그런
대화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 너한테 그만 이용당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카톡으로 쓴 적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반문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이제 한 적도 있는 기억은 나요.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저도 저 주변에 남현희 씨만 제가 여자인 걸 알았고 저희 둘 다 철저하게 감췄어요. 경원한테조차도 진짜 철저하게 정말 감췄지만 경원은 알았을 거예요. 여행도 같이 가고 뭐 여건도 보고 했었으니까. 그치만 경원분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 질문 안 했고 저 혼자는 남현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히는 건 못해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이길 자신이 너무 없어요. 혼자는 진짜 못 이겨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혼자는 못 이긴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전청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증거가 왜 없는지, 원래 없앤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서요. 저희는 그냥 목소리를 들려드리기만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컨폰인데요. 전청조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전청조 씨의 주장입니다. 전청조 씨는 자신의 세컨폰을 통해서 어머니의 계좌로 입출금을 하는 등 모든 금융 기록은 이 세컨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청조가 아니라 남현희 씨라고 합니다. 가져갔죠? 남현희 씨도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시그니엘에서 나올 때 실수로 전청조 씨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경찰서에 넘기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청조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남현희 씨와 공모를 했다는 증거가 세컨폰에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증거가 없다라는 게 전청조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거는 전청조 씨의 주장일 뿐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반론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또 담아드릴 예정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세컨폰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남현희 씨가 했으니 뭐 일단 수사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 같은데 임준태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두 사람의 그 진술이나 인터뷰 내용들이 좀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알게 되었는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현희 씨가 어떤 교제하는 기관에 뭐 여러 가지 얻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명품이라든지 자동차나 이런 걸 우리가 법적 평가를 하려면 처음부터 모르고 받았을 때, 정황을 모르고 받았을 때는 우리가 사실 뭐 몰수라든지 책임지기 어렵지만 적어도 어떤 그 전청조 씨가 어떤 사기 행각을 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하는 내용들을 어렴풋하게라도 안 상태에서 뭐 그런 물건을 받게 되면 또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뭐 남현희 씨는 자기는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의 출처라든지 또 뭐 사업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아마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면 충분히 어떤 그 사기 사건에 어떤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감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특정한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이제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소상히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세컨폰이 가장 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 남현희 씨가 갖고 있다는 이 전청조 씨의 세컨폰, 뭐 남현희 씨가 당연히 훼손하지 않은 채 경찰에 제출하겠죠. 뭐 일단은 그렇게 보기는 해야 되고 만약에 뭔가를 이제 삭제를 했다고 해도 요즘에 이제 포렌식 기술이 워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삭제를 한 부분도 이제 복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컨폰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물론 이제 전청조가 저렇게 좀 길게 아까 들으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 남현이랑 공범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청조 씨 얘기만 들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전 씨의 피해자들의 어떤 진술로부터 남현 씨의 공모 여부 또는 이제 방조 여부가 좀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한가희 기자, 그리고 어제 저희 MBN 뉴스 7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남현희 씨의 고급 자동차 벤틀리라고 하잖아요. 남 씨 명의로 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사건팀 신영빈 기자가 남현희 씨가 타고 다니는 벤틀리 명의가 남현희 씨로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를 한번 봤더니 3억 원 상당의 벤틀리
최종 소유자가 남현희 씨로 되어 있는 것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남현희 씨는 한 인터뷰에서 전청조 씨가 고급 주상복합 명의를 자신 명의로 해준다고 했지만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했거든요. 돈의 출처가 의심되기 때문에. 그런데 차량은 남현희 씨의 소유다. 조금 아리송하죠. 우선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예.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예, 너무 예.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장갈 기자. 또 여기서 전청조 씨의 주장은요. 남현희 씨가 고급 승용차 이 벤틀리 요거를 타고 싶다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프레스룸이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인데요. 남현희 씨는 벤틀리의 소유주가 맞고 전청조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 현금으로 구매했고 이 차도 피해자의 돈에서 나온 것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현희가 이 차 타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벤틀리는 현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네.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면 그 현금은 어느 피해자한테 나온 거예요? 저랑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 동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이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중간중간 전청조랑 당연히 싸우잖아요. 네.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네. 그럴 때마다 나 그냥 그 집에서 나간다고 그냥 내가 가지고 들어온 그 물건만 가지고 나갈 거라고 네, 그랬더니 계속 울고불고 무릎 꿇고 일단은 김진희 변호사님. 자동차를요. 전청조 씨 명의로 해서 남현희 씨한테 주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남현희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요거는 무슨 차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이 남현희 씨 명의로 만약에 차를 이제 한다고 하면 예. 보통 이제 필요한 서류 중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런 신분증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책임보험 같은 게 우리나라는 해야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남현희 씨가 어떤 조치를 이렇게 취득을 하면서 뭔가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남현희 씨가 이 벤틀리가 이제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잖아요. 3억 1억 알려졌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차량을 과연 전 씨가 어떠한 돈이 나서 어떤 자금 출처로 인해서 이것을 취득을 했는지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았냐. 아니면은 적어도 어떠한 자금의 출처인지 심지어 나아가서 알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남 씨 명의로 이제 차가 구입이 된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도 이제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남 씨가 적어도 전 씨와 이제 공모를 했거나 아니면 방조를 했거나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주요한 정황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준태 교수님. 일단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억짜리 오피스텔, 그 시그니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부담스럽지만 3억원짜리 벤틀리 고급 수용차, 요거는 괜찮다. 뭐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 지금 남현희 씨 입장에서 보면 사귀던 사람이 뭐 선물이든 아니면 뭐 그냥 공짜로 줬든 간에 뭐 자동차는 통상적으로 뭐 좀 부유한 사람이 선물로 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 100억짜리 정도의 그 고급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받기도 부담스럽고 또 워낙 액수가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아마 가격이나 어떤 그 물품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남현희 씨가 가졌던 어떤 심리적인 특징이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장가 기자. 그리고 전 씨가 전 씨가 원치 않는 선물 줬다고 주장한 남현희 씨가요. 이 고급 승용차 이거를 바꿔서 향한 곳이 조금 의외의 장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청조 씨로부터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던 남현희 씨. 전청조 씨로부터 벤틀리 차를 받은 후에 차를 꾸미는 랩핑 전문 업체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SNS에 예쁘게 탈게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현재는 이 글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랩핑이라고 하면 이 차를 필름지를 활용해서 이 차 외관을 보호하고 또 색을 바꾸는 일종의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벤틀리의 경우에는 이 시공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일단은 차를 받아서 꾸미러 간 거네요. 네. 그렇군요. 김진희 변호사님. 자, 이제 이거는
보면은 전창조 씨 주장에 따르면요, 이 사기 범죄로 일단 얻은 수익은요, 이걸로 이제 고급 승용차 벤틀리 샀다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몰수가 가능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피해자 돈이었다면 그게? 네, 일단은 그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르면 그 범죄 수익에서 유래된 어떤 것들을 이제 몰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3자한테 건너간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그 해당 물건이 이제 범죄 수익에서 유래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 이제 몰수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도 경찰 조사 이제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이 전 씨의 사기 범죄에 가담을 했거나 혹은 방조했을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면 네. 결국에는 이 벤틀리가 그 범죄 수익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몰수가 가능합니다. 요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네. 경찰 수사에서요. 그리고 장가 기자, 얼마 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서울 강서구 의원 김민석 의원이 일단은 남현희 씨 향해서 일단 직격탄을 일단 날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에게 이 전청조에게 받은 고가 선물 피해자 구제위에서 사용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의원은 엊그제 자신의 SNS에 남현희 씨 선물 받기 싫다고 얘기했으니 이제 다 반환하시라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피해자들은 제2금융권을 통해서 대출받아 당장 이자 걱정에 잠도 못 이루고 있으니 남현희 씨에게 이제는 공식 답변을 요구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일단 남현희 씨는 뭐 이 두 사람의 사기 공범 의혹 제기한 이 김민석 의원한테 무고, 명예훼손 등을 일단 고소한 상황인데 임 교수님은 이 사항을 어떻게 전개되리라 보십니까? 일단 뭐 김민석 의원이 예. 그 서울경찰청 쪽에 진정서를 먼저 냈던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워낙 언론에 퍼지다 보니까 또 김민석 의원도 계속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현희 씨가 이제 맞고소를 한 거죠. 허위 사실이한 어떤 명예훼손 이런 부분을 지금 맞고소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변호사님 잠깐 지적하셨지만 뭐 맞고소 한다고 해서 뭐 유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뭐 대질 신문이라든지 서로 네.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또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사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그 뭐 허위인 것을 알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나 본인의 경험상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들 토대로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막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맞고소한 남현희 씨의 어떤 그 상황도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김 의원 말대로요. 이제 그동안 받았던 명품을 피해자들한테 구제에 사용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남현희 씨가 이거를 다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예, 지금 저 전청조 씨와 관련된 사건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로부터 받은 이제 물건들, 명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은 자기가 처음에는 뭐 모르고 받았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아까도 이제 지적됐지만 정확한 시점이 만약 이런 범죄 정황에 대한 어떤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심을 했지만 그걸 받은 시점이라면 이건 당연히 이제 몰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을 빨리 돌려줘야 차후에 자기에게 어떤 그 가해질 비난, 형사 책임이라든지 뭐 공범 여부에 대한 이런 어떤 형사 책임 부분까지도 좀 저 감경을 받으려면 지금 신속하게 자기가 받은 수익들을 빨리 피해자들한테 이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뭐 남현희 씨가 선택에 일단 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이런 가운데서 한 유튜버도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와 이 공범이다, 뭐 이런 의혹을 유튜버도 제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뭐 남현희 씨가 정말 공범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절대 알 수가 없고 이거는 그렇죠.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라는 분이 전청조 씨가 펜싱계에 20억을 투자한다는 빌미로 펜싱 협회장을 함께 만나서 차기 회장 자리 약속받고 술도 먹은 것은 남현희 씨가 원치 않는데 이거 전청조 씨가 푸시한 건가요? 라고 물었고요. 또 펜싱 클럽에 자녀를 보낸 아나운서 출신 학부모를 전청조 씨에게 소개해준 사람도 남현희 씨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카라큘라는 남현희 씨가 펜싱 수강료를 이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던데 이것마저도 전청조가 푸시한 거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 보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프레스룸이 단독 입수한 자료인데요. 이것도 김민석 의원을 통해서 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 동생 또 엄마에게까지 생활비와 용돈을 줬다고 합니다. 이거 전청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요.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남현 씨의 생활비는 어느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사기를 쳤고 그 경호원 계좌에서 나갔거나 저희 엄마 계좌를 제가 썼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갔거나. 근데 진짜 계좌 추적해보면 전 저로 하여금 썼던 돈은 진짜 뭐 물론 얼마 있었겠죠. 있었겠지. 먹고 자고 같이 살았으니까. 네. 근데 진짜 저한테 남은 건 한 푼도 없어요. 남현희 씨는 심지어 그 펜싱화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었고요. 금전적으로. 막내 동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드렸고요. 어머님한테는 뭐 300 드릴 때 있고 500 드릴 때 있고 그리고 차값은 매달 100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고요. 한꺼번에 남현희 감독님한테 뭐 카드값 이체해 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한꺼번에 5천만 원 뭐 이렇게 보내거나 그리고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줬고요. 대출금은 1억 한 4천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카드값만 그 전에 있었던 카드값 다 하면은 그것 또한 많은 금액이에요. 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자꾸 팔게 했어요. 계속 저희 엄마 집을 사준다고 하면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저희 집을 처분하잖아요. 네. 그거를 하게끔 계속 유도를 몇 달 동안 했고. 팔아라 그랬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한마디를 더 한 게 그걸 팔아서 다른 집을 사지 말고 뭐 전세를 가던 다른 집을 사지 말고 통장에 넣으라고 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계좌를 뭐 만진 적도 있습니까? 좀 꺼내고 뭐 넣고 한 적도 아니요,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저를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전청조 씨는 일단 남현희 씨 가족한테 줬던 금액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남현희 씨는 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 김진희 변호사님, 이거 진위 여부 가려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 발언에 국한하다 보면? 네, 일단 전청조 씨 발언은 계속해서 남현희 씨와 이제 공범이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얘기 그 뉘앙스가 남현희 씨가 단지 방조한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반면 이제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얘기가 굉장히 다른데 만약에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청조 씨는 지금 당연히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사가 들어갈 거지만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제 남현희 씨가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됐다라는 어떤 의혹이 어떤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된다면 이 전 씨의 진술만 믿을 것은 아니지만 전체 진술 그리고 또 이제 전 씨 사건의 어떤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다각도로 좀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어떤 사건의 공범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가려봐야 되는 그런 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확인할 게 많습니다.